전 국민이 다 쓰죠. 전 국민이 다 아는 이 카카오와 단체 협약을 맺은 노동조합이 있어서 이 소식을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사실 카카오 이 먹통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 카카오가 멈추면 우리 사회가 다 멈춘다는 것을 사실 이 먹통 사태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카카오는 사회적인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그런데 이 카카오에 대해서는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사실상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번 먹통 사태를 통해서 드러난 것인데요. 이 카카오를 사용해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가지고 노동조합이 단체 협약을 통해서 사실 처음으로 이제 어떤 규칙을 만들어 낸 건데, 자 오늘 이야기는 전국 대리운전 노동조합 이창배 교육국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 보겠습니다. 이창배 교육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저는 전국 반갑습니다. 대리운전 노동조합 교육국장 이창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대리운전 노동조합이 카카오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요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카카오 모빌리티는 그 자체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대리기사들에게 공급하는, 그리고 고객들이 대리운전을 이렇게 부르면 카카오 모빌리티 앱을 통해서 그 기사들과 이렇게 매칭을 시키고, 또 거기서 20%의 수수료를 이렇게 챙기는 그 이윤으로 받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전국에 20만 명 대리기사 중에서 대략 한 18만 명 정도가 가입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 그 대리운전 노동조합의 조합원들 중에는 이 18만 명 중에 저희 대리운전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사용자와 그 플랫폼 노동자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카카오가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 대리, 사실 카카오 대리 이 카카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 분야일 것이고, 20만 명의 대리운전 노동자들 중에 18만 명이나 가입되어 있다는 것도 상당히 굉장히 큰 규모인 건데요. 그래서 이 대리운전 노동조합이 카카오가 대리운전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와 관련해서 관계가 있는 것이죠. 사용자와 노동자로서의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단체 교섭의 과정이 좀 어땠는지,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이 카카오 입장에서는 우리 앱을 쓰시는 분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고용한 노동자는 아니에요. 아마 이런 거서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가 왜 교섭을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입장들을 계속 고수하고 했을 텐데, 결국은 이제 협약까지 이끌어내셨으니까 혹시 네. 요 과정을 좀 소개를 부탁드려도 어, 될까요? 2017년 7월 17일 날 노동부가 그 전국 단위 노조 필증을 이제 내줍니다. 그래서 그 한 달 뒤인 27년 8월 달에 저희가 그 교섭 요구를 정식으로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한 1년여간의 소송의 기간이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처음에는 노동부가 인가를 해줬으니 그 노동자인 거는 맞는 것 같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용자 책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심지어 그때 당시에 그 노동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어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나 이런 취약한 노동자들한테 그 필증을 이제 발급하고 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 사용자와 그런 교섭하는 그런 사용자 관계가 바로 형성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요. 카카오는 그거를 바로 이제 그 받아가지고 자신들의 그 중앙노동위원회 그 뭐냐 그런 소장에다가 그거를 이제 그 명시하고 그걸 예로 들면서 노동부 장관도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사용자 책임을 인지하고 있다. 이런 근거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작년 10월경에 다들 아시다시피 카카오의 독점 행보, 그리고 뭐 국민들의 어떤 그 권익과 이제 반대되는 카카오의 행보들에 대한 사회적인 그 질타와 책임 추궁의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때 당시 이제 국감에 불려나가는 등 카카오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그 이전부터 계속 이제 대리운전 노동조합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카카오를 상대로 해서 계속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집회, 기자회견 뭐 이런 것들을 벌이면서 계속 투쟁을 벌여왔고,
그래서 그것이 맞물려서 10월 며칠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10월 달에 그 카카오 모빌리티 그리고 민주당의 장철민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의원이 이제 중재를 서서 그리고 우리 전국 대리운동과 함께 성실교섭 협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서로 이제 우리는 부당노동 행위로 카카오 모빌리티를 고소하고 있었고 카카오 모빌리티는 전국 대리운전 노동조합과의 그런 결정, 중노위의 결정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걸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양측이 소를 취하하고 성실교섭을 맺기로 하고 나서 이제 교섭이 시작됐고요. 그런 과정에 뭐 창구단이나 절차도 겪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다음에 12월부터 교섭을 시작했고 올해 3월 3일 날 이제 그 대표들의 상견례를 통해서 정식으로 교섭이 시작했고 그리고 지난달 10월 26일 날 조인식을 맺음으로써 이제 교섭이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야, 와중에 이제 그런 일도 있었는데 카카오 모빌리티가 교섭하던 와중에 성실교섭 약속과는 반대로 그 카카오 모빌리티를 네. 카카오가 주식의 한 57%를 갖고 있는 대주주인데요. 카카오 모빌리티를 MBK에 매각하려는 시도를 벌이게 됐어요. 그 매각 시도를 카카오 그 IT 노동자들과 우리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같이 연대해서 투쟁을 벌여가지고 그 매각 시도를 철회시킨 바도 있습니다. 사실 카카오가 기사를 이렇게 찾아보면 진짜 사건이 많았잖아요. 말씀하셨던 그런 독점 문제도 있었고, 카카오 모빌리티 파내 만에 이런 문제도 있었고, 결국 이 먹통 사태까지 막 불러일으킨 이런 과정들을 쭉 오면서 카카오도 이제는 좀 태도를 바꿔야만, 자신들도 태도를 바꿔야만 이게 좀 이렇게 뭔가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거고, 그것을 또 대리운전 노동조합이 투쟁을 하면서 이끌어내신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내용을 정말 일목요연하게 너무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제 머릿속에서도 파노라마 지나가듯이 쭉쭉 이 내용들이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혹시 뭐 요번 이 협약의 내용, 뭐 좀 주요한 내용들 어떤 것들이 좀 성과로서 좀 이야기를 할 수 네, 있을지 요 부분 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그 첫 번째로 그 우리 노동조합에서 그 현장에 있는 기사들 그리고 조합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섭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요구안들을 이제 다듬을 수가 있었는데요. 가장 그 핵심으로 요구했던 것이 현장 기사분입니다. 그 프로 서비스 유료화 폐지입니다. 프로 서비스라는 제도는 뭐냐면 그 배차권, 우선 배차권과 그다음에 그 제휴콜에 관련된 그런 배차 정보 이런 것들을 우선해서 볼 수 있는 권리를 돈을 받고 이렇게 판매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 서비스에 가입을 하려면 한 달에 22,000원을 내야 되고 이 프로 서비스에 가입한 기사에게만 프로 단독 배정권이라는 그런 그 혜택을 주고 그다음에 제휴콜들을 우선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이 노동조합은 그게 그 어떤 배차권은 공정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돈으로 그런 배차권을 사고 팔고 하는 행위는 이제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되고 그런 현장 기사들도 그 부분에 관련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그 요구를 가장 최우선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단체 교섭에서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구였고 그 요구와 관련해서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라는 그 단계적 폐지의 내용으로 단체 교섭안이 이제 완성이 됐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3개월에 한 번씩 그 폐지 과정을 점검하기로 했고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 이제 폐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금과 수수료와 관련된 추가 협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단체 교섭에다가는 그 요금과 수수료 관련해서는 현실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차 시스템인 알고리즘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의 알고리즘 그 배정 방식에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노동조합이 그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제 제시를 하면 카카오 모빌리티가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그리고 같이 이제 함께 모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이제 합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보충처리위원회를 이제 그 설치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골치처리위원회의 의미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카카오 모빌리티는 자신들이 이제 AI를 통해서 또 앱을 통해서 그 오더를 받고 그리고 그 기사에게 이제 오더를 전달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고객과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회사와 기사와 간의 어떤 그 문제들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 고객 센터라는 곳 그리고 그 기사들이 이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해왔고 그리고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카카오 모빌리티가 일방적으로 이걸 결정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해하는 일들도 많았고 어떤 사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카오가 고객 말만 듣고 어떤 징계를 한다거나 배차 정지를 한다거나 배차 제한을 건다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분 관련해서 굉장히 공정하지 않다고 이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현장의 어떤 기대도 이제 많은 상황이고요. 네네네. 편의위원회 운영도 설치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산업안전과 관련해서 산업안전 네. 지킴이를 이제 노동조합에 지킴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대리운전 기사 복지를 위해서 연 1회 복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그런 합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약관을 그 카카오가 일방적으로 수정을 하고 그 약관에 동의하면 이제 넘어가는 방식으로 돼 있었는데 그래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만은 이제부터는 약관을 수정할 때 노동조합의 의견을 묻고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노동조합 그 인정과 이제 노동조합 활동 보장인데요. 그래서 노동조합 상인 그 그러니까 노동조합 전임자를 그 7명을 인정하기로 했고 그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그리고 사무실을 제공하기로 한 등의 그런 합의를 했습니다. 큰 틀로 봤을 때 그런 합의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아니 뭐 이게 지금 대리운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아주 구체적인 요구 사항들을 통해서 이번 협약이 사실 여러 가지 아주 그런 디테일한 이런 문제들을 좀 잘 풀어낸 굉장히 의미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이게 사실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노동조합 만들어서 카카오 같은 큰 기업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협약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또 노동자들에게도 어떤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큰 기업과도 싸워서 우리의 어떤 구체적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대리운전 노동자분들이 직접 보여주신 것 같아서 또 말씀 들으면서도 상당히 또 의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리운전 직종에 계시지 않은 분들이 볼 때는 어떤 내용일지 잘 모를 수는 있을 네. 텐데 바로 네. 이런 것이 현장의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구체적으로 요구한 사안이었고 그것을 카카오가 변화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대리운전 노동자분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굉장히 이 카카오와의 단체 협약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런 어떤 변화에 대한 기대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 있는 역할을 이번에 대리운전 노동조합이 해내신 것 같아서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지지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혹시 뭐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협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혹시 뭐 마지막으로 요런 협약에 대한 이번 카카오와의 네. 단체 협약에 대해서 좀 혹시 부여해 주실 의미에 대해서 추가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혹시 좀 마지막으로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카카오 사측에서 그 우리 단체 교섭 이렇게 타결한 부분과 관련해서 뉴스를 이제 보도자를 내고 했을 때 카카오 사측이 강조한 게 뭐였냐면 플랫폼 노동자와 플랫폼 기업이 맺은 최초 협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전에 뭐 배달의 민족도 있고 여러 사례들이 있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했는지 생각해 보니 그 대리기사들은 사실은 전속성이 없는 그런 기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카카오몰리티는 자신들의 일은 30% 정도 시장을 자신들이 30% 정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30% 정도의 책임만 있는데 왜 우리가 단체 협약을 맺어야 되느냐는 그런 입장도 취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최초라는 그런 타이틀을 붙일 수가 있을 것 같다. 대리기사 플랫폼 노동자와 플랫폼 기업에 맺은 그런 이제 수식어가 따라붙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게 사실 이 단체 협약 자체의 어떤 성과가 가시적으로 뭔가 구체적인 이런 수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쟁취하지 못했으나
그 이후 과제들을 남긴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런 플랫폼 노동자들 전속성이 없는 그 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 기업과 그 임금에 해당되는 요금과 수수료 그리고 대기비 취소료 같은 그런 임금성과 관련돼서 내년 상반기 때 협상을 하기로 그것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의를 했다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플랫폼 회사가 그런 것들을 정하고 플랫폼 노동자들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과 그 어떤 정책에 대해서 플랫폼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그것을 이제 그 플랫폼 기업은 반영해서 그 정책들을 마련하는 그런 전기를 마련했다 이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배달이 전반적으로 보면 조금 더 전속성이 높은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소속감이나 이런 게. 근데 그렇지 않은 조건에서도 대리운전 노동자분들이 협약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대리운전 노동자분들보다 더 전속성이 높은 직종에서는 충분히 더 가능한 일이다. 예, 가능하다는 것을 사례로서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 전반에서 봤을 때는 기본적인 권리의 수준을 굉장히 상향 평준화 한 이런 사례를 남기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오늘 또 이렇게 의미 있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지금 밖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느라고 너무 이렇게 아, 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네, 네. 아무튼 이렇게 그 교육장님 너무 일목요연하게 말씀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네, 아무튼 오늘 인터뷰가 너무 잘 된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 대리운전 노동조합이 카카오와 맺은 단체 협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보고 많은 분들이 또 자신감을 얻고 많은 노동자들이 또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 우리 유니온 클래스 카카오와 단체 협약 맺은 노동조합 편 오늘 이것으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배 국장님. 감사합니다.